패스워드 서비스가 이제 시장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패스워드의 활약에 직접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합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에게 좋은 회사는 개발자들이 생각과 역량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다른 뭔가 시도해보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는 막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페이탈랩의 프로덕트 팀에서 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체적인 백엔드 개발 및 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백엔드 개발에서는 여러 언어가 있지만 주력으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보통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과제부터 시작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영님, 명규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3명과 함께 아이디에이션을 조금 진행을 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을 하고 창의 도전형 소프트웨어 R&D라는 지원 사업을 발견을 하게 돼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사업명은 모바일 지문 인식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동 로그인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체 인증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생체 인증은 더욱 사람들의 생활에 많이 침투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모든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로그인 부분에 대해 지문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게도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창의 도전형 소프트웨어 R&D를 마무리하고 그 후에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은 수료만 하면 삼성 입사가 좀 확정적이어서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멤버십에서 보여주었던 프로젝트들 수준도 엄청 높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지원을 했을 때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를 해야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생성을 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목적인 프로젝트였고요. 미리 구성된 여러 블록들을 조합만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가 완성이 되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소개한 서류가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기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한 PT를 진행을 하고 기술 Q&A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알고리즘이 IT 기업에서 핫한 이슈여서 알고리즘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합격을 해서 26-1기로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멤버십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프로젝트 위주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제 계속 알고리즘 문제만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멤버십에서 생각한 방향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도중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삼촌 사업을 도와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수용님, 명규님이 이제 페이탈랩을 막 시작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사업 아이템이 되게 획기적이고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제 삼촌 사업 도와주는 거를 마무리하고 페이탈랩에 저도 정식 합류하게 되었었어요. 페이탈랩에서 일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가 AWS 인프라를 예전에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ECS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ECS 안에서도 이제 EC2랑 파게이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AWS 관계자분들께 좀 조언을 구했는데 모두 파게이트를 추천을 하셨어요. 이제 파게이트라고 하면 AWS 측에서 전부 프라이빗하게 싹 관리해 주는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파게이트로 바꾸고 나서 얼마 뒤에 서버에 장애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부분은 이제 리눅스 커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파게이트 자체는 커널 데이터를 볼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AWS 측이랑 소통을 좀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AWS 측에서는 커널단의 정보는 자기들이 좀 프라이빗하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파게이트에서 저희는 EC2로 바꾸게 됐고, 커널 부분의 데이터를 그때 같이 수정을 하고 나니까 서버 장애가 해결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좀 AWS에 대해서 제가 신뢰도 많이 높고 찬양도 좀 많이 했었어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물리적인 인프라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비용 절감이 차이가 꽤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WS 인프라 쪽 이슈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좀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가 AWS를 너무 신뢰해서 좀 시야를 좁게만 생각했었던 게 좀 큰 실수였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엔드 개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개발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백엔드 개발자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파악이 힘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야로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딥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개발자를 채용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백엔드 포지션으로 일을 하다 보니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 다른 많은 파트들 중에서는 제일 딥하게는 알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개발, iOS 개발, 그리고 웹 개발도 저는 지금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고, 또 팀 전체에 대한 리딩도 지금 현재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만큼 저는 이제 한 가지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그 하나의 포지션만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보다는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얘기하면 저는 저 스스로 막 엄청 똑똑하거나 엄청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력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좀 많이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퇴근하면 취미생활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개발자는 좀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실력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채용을 할 때도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연차가 좀 높으신데 이제 개발 지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발자로서 좀 안 좋게 된 케이스라고 좀 봐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이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저는 개발자로서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한 가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빙산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물 위에 보이는 빙산은 작고 물 밑에 보이지 않는 빙산은 엄청 크잖아요. 물 밑에 있는 큰 덩어리는 안 바뀌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CS 지식이 이제 빙산의 큰 덩어리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는 거는 물 위에 보이는 작은 빙산이 수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CS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CS 지식을 베이스로 두고 언어들은 그 베이스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컴퓨터를 쓰는 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플랫폼, 모든 언어가 다 이 컴퓨터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자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좋은 개발 문화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코드 리뷰예요. 퇴근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코드 리뷰 집중 시간이라는 걸 가지는데요. 그 시간에 PR이 있다면 확인을 하고 서로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돼요. 거기서 피드백이 있다면 해드리고, 코드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팀 내에서 스터디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저희는 아낌없이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는 또 팀원의 성장이 저희는 회사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도 더 좋은 개발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고, 저희 팀에 맞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개발자에게 좋은 회사는 개발자들이 생각과 역량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MSA를 하나의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회사 차원에서 그런 아키텍처를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리소스가 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페이탈랩에 오시면 그런 부분도 경험해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다른 뭔가 시도해 보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는 막질 않아요.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진행을 많이 해요.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서 그런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안 그래도 좀 IT 개발 쪽이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보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회사 자체가 나중에는 도태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개발자들이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커리어적으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5년차 개발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개발자는 이제 대기업에서 개발 업무를 좀 했던 사람이고요. 또 다른 개발자는 현재 유니콘인 기업에서 초창기부터 같이 성장해왔던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후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많은 생각을 해왔고,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갈고 닦은 사람이고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희 페이탈랩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앞으로는 다른 유니콘 기업들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가 되기까지 같이 성장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커리어는 사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좋은 커리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페이탈랩이 시리즈 B를 받았다는 말은 패스워드 서비스가 이제 시장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즉, 준비하고 검증하는 귀찮은 단계들은 좀 다 끝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활약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패스워드의 활약에 직접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합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